네, 안녕하세요. 바티 AI 소피아 팀장입니다. 모두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실습으로 진행되는 웨비나에서 어,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능도 자동화가 되는구나라고 좀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웨비나 신청 확인 이메일 드릴 때 먼저 저희 작업화면 구조도랑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같이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티의 작업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작업에 들어오시면 요 엑셀 같은 게 이렇게 두 개 떠 있고 화면이 한 4분할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제 화면도 많고 버튼도 많다 보니까 조금 낯서실 수가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맨 위에 프로젝트명이랑 작업명 이렇게 써 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에 작업들이 속한 그런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명과 작업명을 원하시는 대로 변경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영역, 오렌지 색깔 영역은 콘텐츠 작성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티 엑셀이라는 MS 엑셀과 동일한 형태의 엑셀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콘텐츠, 뭐 문서, 견적서, 명세서, 그다음에 크롤링한 데이터를 넣거나 구글 워드나 구글 시트나 PPT를 가져오거나 하는 콘텐츠 작성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시트 영역인데요. 데이터 시트 영역은 이렇게 보라 색깔 보라색 이렇게 드럼통 모양의 아이콘으로 좀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주소록 같은 느낌입니다. 왼쪽에 저희가 뭐 견적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견적서를 발송할 주소 뭐 10명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 한 행당 한 정보, 한 명의 정보를 넣어서 주소록으로 쓴다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워크플로우 창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사용자한테 적합한 액션들을 한 100여 개 정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이 워크플로우 창 안에서 원하시는 그 흐름대로 이렇게 불러와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요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자동화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1번 아까 주황색 영역에다가 견적서를 쓰시고 데이터 시트 영역에다가 견적서를 받을 10명의 정보를 쫙 넣어주시고 오른쪽에서 이제 PDF 생성하기, 대령 파일 생성하기 기능을 넣고 한 번만 실행하기를 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가장 왼쪽에 항상 고정적으로 떠 있는 파란색 메뉴 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젝트 리스트로 간다거나 새 작업이나 최근 작업,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바티 드라이브, 템플릿 갤러리, 그다음에 연결된 그 계정들 바로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이쪽에서 실행했던 그 워크플로 자동화 히스토리, 이력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아래에는 저희 사용 가이드와 회원님의 정보가 나와 있는 마이 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가장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외부로 내보내는 기능, 엑셀 추출하는 기능, 저장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요거는 이따가 실습하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실습에 들어갈 거라서 회원님들 모두 바티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티에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화면이 뜨실 거예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측에 새 프로젝트, 새 작업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한번 다 같이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 1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실 거고 이 프로젝트 명을 여기서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날짜로 7월 11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7월 11일 프로젝트 하고 이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작업들이 이렇게 펼쳐져요.
네,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서 새 작업을 만드실 수도 있고 오른쪽 위에 버튼으로 새 작업을 또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새 작업 버튼을 같이 눌러봐 주시고요. 그러면 새 작업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바티 엑셀과 바티 노트는 바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작성하는 문서 양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가져오기에 보시면 엑셀, 구글 시트, 구글 닥스, 구글 슬라이드, PPT 같은 건데요. 그 구글이나 MS 엑셀을 그대로 불러와서 자동화 기능을 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제 오늘은 왕기초 과정이니까 바티 엑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작업 누르시고 바티 엑셀을 클릭해 주세요. 네, 바티 엑셀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새 작업이 뜨실 거예요. 네, 새 작업 보이시죠? 네, 저희가 이 작업 화면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위에 눌러보시면 기존 엑셀과 동일합니다. 네, 기존 엑셀과 동일하고 뭐 함수, 피벗 뭐 이런 것들 서식하는 것도 다 가능한 구조라서 여기서 엑셀을 가져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 똑같이 여기서 그냥 문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엑셀이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데이터 시트는 이제 주소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컬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해서 원하는 행만 선택하신 다음에 뭐 이메일을 보내신다거나 파일을 생성하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여기 톱니바퀴 파란 색깔 톱니바퀴를 눌러보시면 설정 창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 컬럼에 대한 명칭과 서식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저는 데이터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 뒤에 바뀐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도 숫자나 통화, 날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또 추가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옮겼다가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세요. 네. 요게 이제 필요한 거는 좀 더 중급 기능 가면은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오늘은 왕기초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 영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바티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액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볼까요? 저희가 구글 검색 결과 크롤링부터 파일을 생성하는 거, 대량 파일이라고 하면 견적서나 거래 명세서나 회원님이 갖고 계신 양식들을 넣어서 불러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맞춤형으로 받는 분의 정보만 바꿔서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크롤링, 블로그, 카페, 쇼핑, 지도, 뉴스 기사 같은 것들 크롤링 쫙 해서 그걸로 뭐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 요약하실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같이 써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으로 작업을 공유하거나 그래서 저 말고도 저희 팀원들도 다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메일 발송하는 거. 저희가 메일은 기업 메일, 네이버 메일, 지메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이버 메일은 이제 원하는 그 본인이 쓰시는 아이디만 연동만 해주시면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밖에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이라던가 증시라던가 이렇게 조금 더 응용된 기능도 저희가 좀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슬랙 많이 쓰시잖아요. 슬랙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이버 뉴스 최신 순으로 우리 자사나 타사 뭐 경쟁사 동향 같은 거 뉴스 기사 수집하신 다음에 슬랙으로 매일 아침 10시에 보내줘 하면 저희 팀 다 같이 받아보고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챗GPT가 붙은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OCR이라고 이미지 속 텍스트 추출해가지고 분석하는 기능. 이것도 이따가 실습 한번 해볼 건데, 이런 OCR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T를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건 당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크롤링하거나 불러온 데이터를 그 해당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줘라고 명령문을 치면은 그거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해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정부 지원 사업 크롤링하기 이것도 굉장히 고객님들이 많이 쓰시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DB 쪽 MySQL, MSSQL 연동해가지고 또 쓸 수도 있고 문자 발송 그다음에 우체국 API가 있어서 또 판매하시는 분들, 쇼핑몰 셀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능인데 택배 송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뭐 이제 양식까지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한 번에 올리고 한 번에 가져와서 이제 알림 받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쪽도 API 다 연동돼서 크롤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 다음에 11번가 이런 데도 판매자 어드민과 저희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 주문건을 불러와서 주문 완료, 그 다음에 발송 완료 처리하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에어테이블이라던가 이카운트 ERP라던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계속 있어서 회원님들이 필요하신 기능은 이제 대부분 가능한데 그 안에서 뭔가 더 구체적인 기능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커스텀 개발해서 세팅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웹 크롤링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워크플로 창에서 아까 봤던 액션 중에서 네이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 창에 커서를 놓으시고 네이버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관련된 액션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중에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하기 액션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하기라는 액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정하는 팝업이 뜨는데 잘 되시는가요? 네. 네. 뜨신 다음에 아마 여기에 샘플키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계정을 연결을 해놔서 보이는데 샘플키라고 떠 있고 만약에 새로운 그 네이버 API 키 연결 같은 경우 여기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에서 보고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이버 아이디 개인 아이디만 있으시면 누구나 API 키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발급하는 과정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이 블로그 크롤링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샘플키 다 소진하신 후에 계정을 발급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샘플키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영역에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저는 샘플로 오늘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여름 휴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름 휴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글을 관련도 순으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개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개수는 10개부터 100개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샘플로 보여드리니까 10개로 그냥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설정이 키워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 순서랑 개수는 설정된 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하실 일이 그럼 요 수집한 결과를 뒤에 보이는 문서 영역 어디에다가 넣을까요? 라고 그 위치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탭 선택은 바티 엑셀. 여기 뒤에 보시면 바티 엑셀 보이시죠? 이 바티 엑셀이라는 탭에 그다음에 시트 1 밑에 보시면 시트 1으로 돼 있죠. 시트 1에 A1 셀에 넣겠다. A1번 셀,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이제 처음 초기 설정 값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완료, 그러면 이제 팝업 뜨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하기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키워드만 넣고 완료 해주시면 이제 끝났죠. 요 상태에서 초록색 체크 보이시죠? 요게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요 액션이 설정이 완료되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체크를 꼭 확인해 주시고 밑에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이 있어요.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고 클릭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바티 엑셀 시트 1에 A1번 셀에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데이터 시트는 지금 쓰지 않을 거니까 잠깐 꺼놓을게요. 여기 X 누르시면 데이터 시트가 히든 처리되거든요. 다시 부르시려면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시트는 잠깐 숨김 처리하고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10개가 크롤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 본문 이렇게 글도 한 130자 정도 수집이 되고요. 날짜, 그 다음에 URL까지. 네,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URL 바로 연동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블로그 크롤링 마찬가지로 네이버 뉴스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크롤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아까 검색하셨을 때 나왔던 크롤링들은 다 이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할 거는 정부 지원 사업 수집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부 지원 사업은 누구나 한번 확인을 하고 수집을 하려고 하시는데 뉴스레터로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저도 뉴스레터 지금 구독하는 게 한 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시간이 되면 보고 시간이 안 되면은 안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놓쳤다 그러면 이제 너무 아쉽고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기능이 정부 지원 사업 수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티 엑셀 옆에 제가 한번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티 엑셀 아까 새 작업 만들었을 때 그 창이 똑같이 뜨는데 바티 엑셀을 한 번 더 만들어 줍니다. 바티 엑셀 2번으로 해서 새롭게 탭이 나올 텐데 요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워크플로 서치바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정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정부. 네. 그러면은 액션이 정부 지원 사업 크롤링하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액션을 이제 클릭하면 설정 팝업이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설정할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1번 먼저 정부 지원 사업 조건을 선택해 주는 건데 어떤 사이트에서 할 건지와 어떤 키워드를 입력할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를 전체 선택을 클릭해 보시면 밑에 저희 바티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 게시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실 수도 있고요.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그 다음에 발명진흥회, 특허, 그 다음에 K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24, 뭐 벤처기업협회, 그 다음에 R&D 통합공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많이 쓰시는 그 게시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애매하면 전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선택 저는 이렇게 클릭하고 키워드는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 했던 것처럼 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소상공인. 근데 만약에 저는 뭐 여러 개 입력하고 싶어요 하면 콤마 하시고 제조 이런 식으로 2개, 3개 여러 개 입력하실 수 있어요. 컴마 하시고 띄고 제조 이런 식으로. 네.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1번은 이제 끝났고 2번은 수집하실 기간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달력 버튼 있죠. 달력 버튼 클릭해 볼게요. 달력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제 기간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7일부터 최근 30일, 그 다음에 올해, 작년, 지정 날짜 이렇게 해서 날짜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7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7일.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수집된 결과, 여기 위에서 수집하는 정부 지원 사원 글을 어디다가 넣을지를 위치를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바티 엑셀 2번, 저희가 여기 탭을 새로 만들었죠. 2번에 시트 1에 A1에 넣겠다라고 초기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거 그대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 버튼 클릭.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크롤링 하기가 초록 체크 떴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안 되면 초록 체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록 체크 꼭 확인해 주시고, 근데 위에 있는 이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 하기는 저희가 아까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위에 버튼을 보시면은 액션 실행 오프라는 버튼이 있어요. 3번째 버튼, 일시정지처럼 생긴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초록 체크가 일시정지 버튼으로 바뀝니다. 네, 보이시죠? 다시 ON 하면 초록 체크, 그다음에 오프 하면 일시정지. 요 내용은 제가 1번, 2번 2가지 액션을 설정했지만 1번은 일시정지 건너뛰고 2번 정부 지원 사업 크롤링 하기만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요거 2번 액션 정부 지원 사업 크롤링 하기만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한 번만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네. 전체 저희가 사이트로 하다 보니까 꽤 많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키워드 이렇게 보이시죠? 네.
키워드 제조 소상공인으로 사이트 기업마당, K스타트업, 중기부, R&D 통합공고 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저희가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랑 정말 친숙한 엑셀 구조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터도 여기 이행에 놓고 필터를 거시면은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서 필터 거시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보시는 것도 저희 많이 쓰는 엑셀 기능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조만 봐도 되고 소상공인만 봐도 되고 그리고 뭐 기간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바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링크 클릭해서 공고로 바로 넘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마다 알림톡으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회사랑 관련된 키워드들만 넣어놓고 오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만 쭉 스크리닝 한 다음에 링크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메일로 오게 되는 건 이메일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못 보는데 알림톡으로 오면은 이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는 SNS 크롤링 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서 요거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탭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바티 엑셀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바티 엑셀 세 번째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플로 서치창 들어가서 아까 썼던 정보는 지우고 이 맨 위에 있는 구글 검색 결과 크롤링하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서치바 바로 클릭하시면 맨 위에 뜨는 구글 검색 결과 크롤링하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샘플 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하실 수가 있어서 다음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클릭하시고 이제 구글 검색이 이제 좋은 점이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사이트에 있는 검색 결과만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SNS에서 검색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산자라고 해서 그 사이트 명을 링크를 치고 한 칸 띈 다음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페이스북에 있는 글만 가지고 오는 크롤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트위터라던가 이런 SNS들은 사실상 크롤링이나 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실 원천적으로 좀 막혀 있어요. 보안이 좀 강화되어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근데 구글 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트에 대한 연산자를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나마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이제 키워드는 사이트, 근데 요거는 이제 영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저희가 채팅방에 남겨드릴게요. 사이트 땡땡 하시고 페이스북이잖아요. 저희 가지고 올게 facebook.com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게 이제 사이트 facebook.com에서 가지고 올게 라고 이제 조건문을 넣어준 거고요. 한 칸 띄고 여름 바캉스. 저는 이번에 여름 바캉스라는 키워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를 저희 채팅방에 넣어 드릴게요. 이 채팅 키워드를. 그래서 요거를 이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정렬 순서는 관련도 순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개수는 1에서 10, 일단 10개 정도만 가지고 오는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입할 시트 위치를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탭 선택, 바티 엑셀 3번 탭에 시트 1에 A1로 넣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눌러서 꺼졌네요.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채팅방에 올려놓은 결과 그 키워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여기 키워드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완료 해주십니다. 완료한 다음에 네, 마찬가지로 초록 체크 된 거 확인해 주시고 1번, 2번 액션은 이미 했으니까 일시 정지 똑같이 액션 실행 오프를 할게요. 그리고 3번만 네,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한 번만 실행하기를 해볼게요. 한 번만 실행하기 클릭.
네, 그러면 이제 엑셀 3번에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고 제목이 쭉 나오죠. 바캉스로 올라왔던 페이스북 피드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링크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크롤링이 정말 간단하고 쉬워서 사실은 원하시는 키워드만 명확하게 있으시면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면서 다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크롤링이다. 네이버, 뭐 SNS, 뉴스, 블로그 다 가능하시고요. 정부 지원 사업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롤링한 결과를 엑셀로 추출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로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부가기능 버튼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 버튼이 있고, 세 번째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외부로 공유하기, 엑셀 파일 내보내기, PDF 내보내기, HTML 내보내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로 공유를 하는 거는 제가 이 바티에 나온 결과들, 이 탭 3개 들어있는 이 결과를 제 지인한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공유하기를 이렇게 ON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거든요, 밑으로. 이게 작업 전체 바티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허용을 하시게 되면 공용 편집도 가능하시고 비밀번호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링크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URL이 바로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 이게 이 링크를 지인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한 작업을 바로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가서 여기에서 공유 버튼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 내보내기. 제가 수집한 결과를 엑셀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엑셀 파일 내보내기를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됐고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네, 엑셀 파일 안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추출도 가능하고 또 PDF도 추출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알림톡으로 많이 받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되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알림톡, 카카오톡 치면은 작업 공유하기라는 액션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번호 인증만 한번 하시면 바로 알림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아니면 메일로도 메일 치시면 네이버 메일, 기업용 메일, 지메일 발신 계정 연동만 한 번씩 해주시면 이걸 메일로도 매일 아침에 원하시는 시간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지정하는 거는 밑에 반복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반복 기능을 켜주시면 이렇게 반복해서 몇 시에 할 건지를 시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전 7시. 자, 이렇게 하면 요거를 반복을 킨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면 이게 매일 아침 7시마다 이렇게 작업이 도는 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원하는 키워드나 크롤링이 정해지시면 그때 또 다시 혼자 한번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크롤링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